남극해 주변에서 번식을 하는 새들을 통틀어서 남극의 바다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남극에 있는 새들 부리를 자세히 보면은요,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. 그 물방울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이죠. 추운 데서 맨발로 서 있는데 동상에 걸리지가 않아요. 바로 독특한 때문인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생명과학 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그 극지에 서식하는 그 조류와 그 기타 바다 동물들을 연구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.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크리를 주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새들을 말하고, 또한 그 남극해 주변에서 번식을 하는 그런 새들을 통틀어서 그 남극의 바다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새들의 특징은요, 아무래도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그 딱 한 종만 빼고 다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요. 딱 한 종은 그 펭귄의 사체나 펭귄의 분변을 주로 먹고 사는 칼집부리 물태새 한 종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. 크게 그 날 수 있는 비행조류와 날지 못하는 그 잠수성 조류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, 잠수성 조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펭귄 종류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. 그 나머지들은 비행을 하면서 남극의 여름 동안에는 남극해 주변에서, 또 남극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은 또 북반구로 올라가서 서식하는, 남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남극에 있는 새들 부리를 자세히 보면은요, 대부분 그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. 근데 그 물방울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콧물이죠. 근데 이 콧물은 우리들의 콧물과는 약간 다릅니다.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새들의 콧물은 그 짠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새들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먹이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될 거예요. 그런데 나트륨이 몸에 해롭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. 그런데 이 새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염분을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. 혈액에 있는 그 나트륨, 그러니까 소금을 염분선에서 걸러내서 그 액체를 콧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다새들이 아무리 짠 걸 먹어도 고혈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우리 인간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짠 거 마음껏 먹을 텐데, 새들이 좀 부럽긴 합니다. 펭귄은 대표적인 날지 못하는 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번식할 때만 땅 위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냅니다. 근데 이 새들이 그 추운 데서 맨발로 서 있는데 동상에 걸리지가 않아요. 우리는 찬 오름에 맨발로 있으면 우리 동상 걸리잖아요. 근데 이 새들은 동상 걸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. 바로 그 독특한 혈관 구조 때문인데요. 심장에서 데워진 따뜻한 피가 붉은 동맥을 타고 쭉 발을 따라서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. 뜨거운 피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발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발에서 식혀진, 차갑게 식은 피가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. 정맥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찬 혈액이 바로 몸으로 들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. 어떤 구조냐면 두꺼운 그 동맥을 정맥이 그물 모양으로 가늘게 둘러싸고 있어요.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동맥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약간 덮인 다음에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, 그래서 새들이 체온을 뺏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펭귄이 대부분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.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춥고 체온을 빨리 빼앗기겠죠. 그런데 펭귄은 독특한 그 깃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새들의 그 깃털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겹겹 덮여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. 그런데 펭귄의 깃털은 그 다른 포유류의 깃털처럼 길쭉하고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고요. 그 깃털이 빳빳하게 굉장히 고밀도로 분포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깃털이 다른 새처럼 이렇게 누워져서 첩첩이 쓰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서서 있는, 그래서 그 피부와 그 바깥, 그 외부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이에, 이 공간에 공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부력도 유지할 수 있고 그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층이 체온을 뺏기지 않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, 펭귄뿐만 아니라 다른 새도 마찬가지인데요.
육지에서 틈만 나면 그 꼬리에 있는 기름샘에서 기름을 발라서 온몸에 칠하고 있어요. 우리 닭고기 먹을 때 닭봉지에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아시죠? 거기가 이제 기름샘인데 거기에서 계속 기름을 발라서 그 온몸에 깃털 다듬기가 함과 동시에 그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깃털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 보면 여기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체내에 스며드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. 물속에서 펭귄들이 이렇게 먹이를 잡잖아요. 그런데 물속에서 크리트를 쫓아가다가 입 벌려서 하나 먹고 할 때 이 하나를 잡아먹었을 때 다음 걸 먹으려고 입을 벌렸을 때 입속에 들어간 그 크릴이나 물고기가 도망갈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 펭귄의 입을 잘 들여다보면 혀 그리고 입 안에 목구멍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펭귄들이 물속에서 하나 잡을 때마다 입속에 갇혀있는 크릴이나 물고기들이 밖으로 탈출을 못합니다.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 움직일 때마다 입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배부르게 그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추운 바다에서 빨리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킹조지 섬에는 남방 큰 풀마 갈매기라고 하는 비교적 큰 새가 번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새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처음에는 오지 말라, 다가오지 말라라는 경고음을 보내고요. 그걸 무시하고 갔을 경우에는 입을 벌려서 그 위 내용물을 뱉어냅니다. 근데 이 위 내용물이라는 게 이 종이 바다에서 잡아먹은 생선이나 크릴이나 또는 뭐 기타 펭귄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웅축해서 만들어 놓은 기름덩어리이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. 이걸 무시하고 가까이 갔다가는 그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는 거죠. 저를 도와주러 갔던 월동대원 한 분이 너무 가까이 가서 이걸 직격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. 근데 워낙 냄새가 고약하다 보니까 이 옷은 빨아도 뭐 소용이 없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옷을 폐기 처분할 정도로 굉장히 고약합니다. 새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를 하면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피해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까이 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. 자연에서 그 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물들에게 해를 입게 되는 건 그들의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.